이번 아스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기업은 단연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스코가 끝났습니다. 아스코가 끝나고 일부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했던 바이오 종목들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아스코에서 중요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했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아스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를 발표한 기업은 단연 유한양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한양행이 몇 가지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임상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 그리고 하반기의 투자 포인트까지 묶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번에 아미반타막 피하주사형 병용으로 임상을 진행을 한 팔로마3라는 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에 정맥주사형으로 했던 아미반타막 주사를 피하주사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티닙 아미반타마, 레이아미 정맥주사, 레이아미 피하주사형 이렇게 두 개 비교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치료군은 전치료 경험이 있는 EGFR exon 9 딜리트, 그 다음에 L858R 변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입니다. 이번 임상을 설계한 목적은 마리포사 임상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었던 내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입 관련 부작용, 그 다음에 투여의 편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객관적 반응률이 비열등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특히 투약 시간은 당연히 이제 피하 주사형이 짧죠. 그래서 4-5시간 걸리던 주사 시간을 5분 이내로 감축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입 관련 부작용도 이 빈도수가 13%로 낮아졌습니다. 반면에 정맥주사형, 레이아미 정맥주사형은 66%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차이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뜻밖의 얻은 소득은 전체 생존기간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위험도가 38% 개선되는 치료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미 피하주사 형태로 평균 무진행 생존 기간이 6.1개월이 나왔는데 기존의 정맥주사형으로 4.3개월이 나타났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환자당 사용하는 약물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다양한 장점들, 뜻밖의 이제 치료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 피하주사형이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됨에 따라서 향후의 상업화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세는 이 팔로마3 임상 3상 결과에 근거해서 유럽 의약품청에 신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약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임상은 임상 크리살리스 2라는 코호트 C와 관련한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임상은 전치료 경험이 없는 희귀 EGFR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레이아미 정맥주사형으로 객관적 반응률 55%, 무진행 생존기간 평균 19.5개월을 나타냈습니다. 더 희귀 변이 양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포사 임상 3상 하위 분석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 ctDNA, 즉 혈액순환 암 DNA, 암에서 떨어져 나온 DNA 조각이 있는 환자들, 즉 ctDNA가 검출된 환자들은 치료하기 좀 까다롭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레이아미 병용으로 무진행 생존기간 20.3개월을 나타내서 타그리소 14.8개월 대비해서 크게 위험도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도는 29%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간 전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 18.2개월 대 타그리소 11개월로 위험도를 38% 낮추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스코에서 발표한 유한양행의 임상 결과들은 희귀 돌연변이라든가 고위험 비소세포 폐암 환자, 그 다음에 간전이 환자 대상으로 해서 레이아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아미반타마 피하 주사형 무진행 생존 기간 연장됨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렉나자 병용으로 마켓 시어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피크 세일즈를 더 상향 조정한다거나 또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있는 유한양행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 한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암이 FDA의 신약 승인 결정일이 8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그 결정 기일보다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승인 결정이 되면 마일스톤도 수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암이 병용으로 전체 생존 기간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존슨앤존슨의 상업화 속도도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생존 기간 발표는 유한양의 가치 상승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유한양의 아스코 발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또한 하반기에 있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는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